여전히 코로나19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봄은 찾아왔고 학교 역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키우는 학교. 자, 오늘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요,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달려오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학의 사학비리 투쟁에 나섰다가 복직한 뒤에 완산여고 교장으로 임명돼 어느덧 3년째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네, 오늘 전북토기 사람 완산여고 박정희 교장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봄입니다. 아마 네. 학교 현장이 또 가장 바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확산을 하면서 올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교사들이 정말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경험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제 만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적응은 했지만 이제 막 급변하는 조건들이 막 들어올 때 교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느라고 매 순간 애쓰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건 그래도 교사 집단들이 굉장히 좀 강한 그 학습력을 가진 분들이시라 네. 잘 적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학생들도 또 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전주 완산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네. 일단 좀 자랑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기특한 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관광 서비스과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카페를 운영을 해요. 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맛있는 음료도 사 먹고 점심시간 1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익금이 발생한 돈을 100만 원이 조금 넘게 작년에 좀 벌었어요. 그걸 학생들끼리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그러다가 이제 좀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 학생들끼리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전주시에다가 전주시가 만든 그 복지재단에다가 네.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순전히 학생들의 활동으로서 일어났던 일이라 우리가 잘 가르쳤구나라는 자부심도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맙죠.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커피를 만드는 그런 바리스타 관련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광 서비스과가 작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2년 차로 신입생을 받는데 관광 서비스과 실습실을 잘 갖춰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업 계열 고등학교였다가 관광 계열을 좀 포함해서 이제 학과 전환을 하다 보니까요. 국가로부터 시설 지원을 좀 받았고 그 시설로 아마 전라북도 고등학교에서는 카페 관련해 가지고는 바리스타 실습실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험장으로서 이번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운영하는 팀들은 그 동아리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방학 때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 메뉴 개발도 하고 해서 이건 이제 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뭘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실험 실습비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건데 만들어진 걸 그냥 공짜로 제공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일단은 소액으로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 돈이 모아진 것입니다. 네. 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완산여고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이게 더 큰 범주에서는 이제 직업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업계고 안에 이제 마이스터고 또 있다고 아는데 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마이스터고는 조금 다른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명장을 좀 어떤 전문 이렇게 어차피 고등학교는 똑같은데요. 네. 마이스터고는 조금 더 그 지원이 좀 큽니다.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전에 상업고라고 불렸던
학교나 아니면 공고라고 불렸거나 농고라고 불렸던 그 고등학교들이 이제 특성화고라고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렇게 좀 그 분류 기준을 바꿨는데요. 마이스터고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는 틀리게 들어가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런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뭐 국가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이건 제 욕심이고 아무튼 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고요. 지정을 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 학교에 처음으로 교장으로 취임하실 때만 해도 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육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데 우리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충분히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자기 개인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을 개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그걸 개인이 써왔죠. 특히나 이제 법인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본인들이 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 교육 비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자금이 마련이 됐고 그런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비리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임시이사, 옛날 말로 하면 관선이사를 전원 네.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좀 개혁하자, 제대로 고쳐놓자라고 해서 교장도 공모제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응모를 했고 다행히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상화라는 큰 틀로 해서 학생들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로 좀 바꿔놓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2년간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산여고 교장으로 취임하신 게 벌써 횟수로만 3년 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는 대학 교수에 계시다가 네.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다고요. 어떤 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던 곳은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전문대학의 신입생들의 퍼센테이지 중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사뭇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저희도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강조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픈이 처음에 교장 개방한다라고 됐을 때는 법률적 자격 요건이 됐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대학 교수로서 그냥 본인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운 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제가 생각했던 교육 철학을 좀 펼쳐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굉장히 사뭇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인 교육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에서 고등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람이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 계획서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건 제가 다 쳐다봤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제가 가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길러진 사람들은 시스템을 아는데 그걸 전수해 줄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 셀프 학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많죠. 모자란 것도 많고 그렇지만 다행인 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잘 팀워크가 돼서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우려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또 받고 또 제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목표 지점의 한 반절은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교수로 계셨을 때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예. 가시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뭐 9년간 또 뭐 투쟁도 하시고 또 재판도 좀 받으셨다 네, 이렇게 네, 네.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제 뇌는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한 건 분명한데 저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됐어요. 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다른 차원을 얻게 됐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학교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그냥 제 일에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게 시민사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향도 생겼고, 실은 좋은 시민사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이제 그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대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네. 투쟁을 아주 제3자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했죠. 왜냐하면 국정감사도 2번, 3번 올라갔었고, 네. 그 다음에 뭐 검찰에도 갔었고, 경찰도 뭐 수시로 들락달락 했었고, 재판도 20번 이상 받았고, 뭐 그러니 뭐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한 2008년부터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알았던 저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또 상대방은 느꼈을 테고, 그렇지만 그 싸우는 것도 결국은 아주 작은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냐면, 교육의 공공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예요. 그게 개인 사립법인이든,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든, 그게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든, 교육은 공공재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돈을 버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돼서 일단 최대한 싸워보자 해가지고 좀 극성맞게 싸웠습니다. 네. 결과는 한 9년간의 그 결과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다 이겼지만 결국은 그 다음 시나리오가 다 보이죠.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많이 슬펐었어요. 네, 그런 선생님의 경험들이 또 교육 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을 우리 완산여고에서도 또 펼치고 계신데 우선은 사학비리 문제가 또 심각했던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번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전체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지가 박혔고 이걸 지금 있는 사람들이 노력은 아마 그때 사건은 2019년도에 간단한 사건처럼 뉴스에서 다뤄졌지만 이걸 회복하는 데는 저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자체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은 이렇게 학교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사회가 좀 날카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부모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 이웃이 되는 거고 내 옆집에 와서 살 민주시민으로서 그냥 이웃이 되는데 네. 이 시민들이 제대로 배우고 나와야 내 삶에도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실은 성인이라면 모두가 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길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완산여고는 굉장히 행운이 깃든 학교입니다. 이런 기회를 모든 학교가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는 아팠지만 정말 좋아질 일만 남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천운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학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쳐나갈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데 완산여고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할 일만 남아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관광서비스과를 신설했다면서 이제 뭐 광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네. 학생을 모집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학교가 인기 있는 것이 가지려면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모두의 좀 그 사회적 지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좀 답답한 게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시스템이요, 일반 고등학교에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다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큰 의제, 대학이라는 곳에 맞춰져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큰 물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지류에 있는 학교들은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 밖에 좀 있어요. 어떤 거든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걸 지류에, 그러니까 지류에서 메인 그 스트림에 자꾸 집어넣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데, 이게 완산여고 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정말 이 직업계 고등학교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이 되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주 접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거에 조금 관심 밖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학습력을 길러내는 거,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꾸준하게 뭔가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어떻게 찾게 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그것만이, 학교의 역할만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그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다시피 가정경제하고 이게 또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건강함도 같이 회복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많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너무 공부시키려고 해서 문제지만,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많은 가정들은, 이런 표현이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심 밖에 있는 부모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삶의 팍팍함이 아이들 교육의 미래성까지는 지원하기 힘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들이 많아서 네. 이것도 학교 숙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맨이 돼야 돼요.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학교라는 게 굉장히 억압된 툴로서 작용을 했던 학생들이니까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또 끄집고 오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가 밤늦게라도 학생들 찾아다니고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슈퍼맨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통의 학교의 선생님들 정도의 에너지만 갖고는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겠지만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역할이 또 굉장히 많으신 보통 많은 게 상황이니까.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사실은 소질과 적성 또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학교잖아요. 그게 원래 취지고 또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쉬운 질문도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트 중심 사회. 이 사회에서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그 3년간을 가지고 약간의 실패자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기는 엘리트 중심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대학 나와서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더 어린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사회인데 그 친구들한테 그냥 너희 실력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많이 선망하는 직장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데 학력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게 학력무관이 아니라 고등학교 고졸자에 대한 포션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졸했는데 나보다 실력이 모자란데 어떻게 나랑 동일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걸 확대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부터 이건 정말 어려운 거고 아마 저보다 월등히 권한이 많고 월등히 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리, 교육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교육 철학이 좀 지금과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한 고등학교의 몸부림 갖고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해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교직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정말 단순히 어떤 한 분야의 변화, 뭐 한 고등학교의 변화, 한 교사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회 깊숙한 그런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삶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참 무심해요.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청소년들, 특히나 부모의 울타리가 짱짱한 집단 말고요. 이게 사회적 울타리가 짱짱해야만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남의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 이웃의 문제고 내 옆집에 와서 살 사람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사회가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밝고 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전주 시민 전체,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에너지가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에 어린 학생이 없으니까 관심 없어. 라든지 나는 우리 자식만 잘 키우면 돼. 라든지 라는 거 말고 좀 사회적 내 신체 영역을 정말 무한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사는 이 전주 혹은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정말 뭐 향후 5천년도 더 좀 좋은 사회, 좀 의미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 좀 봉사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많습니다. 청소년들 무섭다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반항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가지고 그냥 쉽게 욕하는 사회가 돼서는 정말 안 되니까 좀 다 같이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들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안에 수많은 편견과 오해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전북톡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